자, 탐방노트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오늘도 함께 해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셀트리온 이런 데는 탐방 안 가봤어요? 네. 네. 그 옆에 있는 바이오 FDNC는 갔다 왔습니다. 바이오 FDNC? 예, 송도 바로 옆에 같이 있어가지고. 그 아닌가 저기 종자가 아니라 예. 지난번 식물세포 배양. 세포 배양. 예. 아. 그 화장품. 최근 그러니까 주름 요즘 거기는 왜 개선제. 이렇게 조용하던가요? 주가도 조용한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좀 움직였습니다. 움직였나요? 주름 개선제 주름 개선제. 만들었다고. 그 주주가 이 향수 예. 하는 회사. 예, 맞습니다. 그 프랑스에. 네, 맞아. 하여튼 오늘 그건 아니고. 네. 자, 셀트리온 얘기는 궁금해서. 네. 하도 오늘 이슈가 되고 주가는 좀 약세고. 그죠. 많이 바쁘셨나 봐요, 서현지 회장이. 그래서 그렇대.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갔다 오신 기업 중에 자, 히트친 기업도 있습니다. 네. 몇 번 언급하셨던 기업인 걸로 제가 네. 기억이 되는데 한 번 더 리뷰를 해볼까요? 네, 이번 주는 사실 뭐 지금 실적 시즌이어가지고 탐방을 안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업데이트. 자기들도 정산해야 되는데 네. 와가지고 막 물어보면 곤란하잖아요. 네. 이번 달은 2개 종목 지금 잡아놨고요. 다음 주 바이오 코리아 갔다 오게 되면 바이오 관련들 IR 좀 하고 말씀드리겠고 이번 주는 이제 그동안 이제 원래 이 회사도 이번 달에 탐방 가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실적 발표하고 엔디한테 너무 잘 나와가지고 굳이 시간 외 거래에서 상가 예, 비슷하게 한 7% 정도 갔었죠. 7%인가? 7% 갔습니다. 상가 아니에요? 네, 한가에 상가를 뭘 받치네. 하여튼 근데 뭐 솔로엠입니다. 솔로엠. 네, 워낙 이 회사는 작년에 한번 갔다 와서 왠지 5월달에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전자 가격 표시기 예, ESL ESL. 완전 이거는 지난주에 그거 프랑스 회사인 SES 이마고테크가 실적이 너무 잘 나오면서 40-50% 이제 주가 급등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솔렘이 이제 관심을 조금 가졌던 부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났습니다. 뭐가 실적을 견인했던가요? 이게 ESL이 결국에 전자가격 표시가 그동안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책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특히 유럽 쪽이 굉장히 인건비 부담이 계속 이제 물가도 올라가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국가들이 가장 부담스러운 나라들이 대부분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그게 1분기에 완전 꽂혔습니다. 특히 이마고테크 같은 경우는 월마트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유통 채널 쪽에 있는 회사들이 조금 많이 들어갔고 이제 솔루엔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50% 시장까지 점유를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전자 가격 표시기라는 게 저도 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대형 마트에 가면은 왜 뭐 스낵 코너다 네. 치면은 뭐 새우깡이라고 쳐요. 새우 맛 나는 과자. 네, 새우깡이라고 칩시다. 새우깡이 매대에 이렇게 쭉 네. 진열돼 있으면 앞에 그 네, 태그가 있잖아요. 네. 그게 전자식으로 맞습니다. 바뀌는 거죠. 이게 원래는 그 중앙 센터- 종이를 넣었었고 종이를 넣었는데 근데 이걸 바뀌었죠 전자식으로. 전자식으로. 그러면 중앙에서 새우깡 그러면은 뭐 2,000원에서 2,100원으로 네. 변경됐다 그러면 바로 딱 치면은 그쪽에 싹 발표시가 되나? 예, 아, 그게 그런 중앙 형식이에요? 네트워크로 서버를 관리하기 때문에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식료품이나 이제 물가들이 워낙 변동성이 많았으니까 이런 네. 생선이나 이제 고기, 한우 같은 경우 가격 변동에 따라서 바로 주입식으로 바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교체도 쉽지가 않다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너무 좋네. 그러면 솔로엠으로 바꿔볼까가 쉽게 되는 게 아니라서 한번 여기 안착이 되면은 꾸준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이마고테크도 실적이 한 2,5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솔로엠의 ESL 부분만 3,000억이 넘습니다. 네.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었고 지금 전 세계 2위 시장을 지금 솔렘이 작년에 돌파를 했고 이런 추세라고 하게 되면 올해 한 2배 성장을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 회사 당사에널도 이제 솔루엠 커버하시는 분인데 32,000원에서 38,000원으로 이제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올렸더라고요. 아, 오늘 리포트에 네. 하이에서 네, 하이 고용 에너리 이게 솔루엠을 예전부터 이제 담당을 했었고 저도 가끔 한 번씩 여쭤보긴 했었는데 ESL에 대한 이제 성장 자체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추세라면 올해나 내년쯤에는 1위까지 1위까지 제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1위는 때문에 어느 그 업체인데요? 프랑스에 있는 SES 이마고테크 아. 3위가 스웨덴의 프라이서인데 그거는 작년에 이미 제쳤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2021년, 22년에 탐방을 갔다 왔는데 그때는 3위였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솔렘의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좀 시장에서 좀 이번 실적부에서 그동안 사실 작년까지 주가가 안 좋았던 거는 이게 회사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이
부분이 이 계속 어닝 쇼크가 나다 보니까 주가가 안 좋았었던 부분인데 어닝 미스. 예, 어닝 미스. 그게 썰크가 아니고 미스. 네. 나게 되면서 예측한 대로 잘 안 되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게 굉장히 ESL에서 뭐지라고 할 정도로 실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동안 삼성전기가 이제 지분을 다 빼므로 인해서 주가가 안 좋았던 부분을 다 상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파워 모듈 사업 부분의 회복 기대. 파워 모듈은 뭔가요? 이게 흔히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제 전원 공급 장치. 네. 네, 그거를 들어가고 있고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항상 북미 고객사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휴대폰 제일 잘 만드는 회사. 네, 사과 회사. 예, 파워 모듈 공급 회사가 작년부터 제가 알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작년에 워낙 스마트폰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올해는 이쪽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쪽 사업 부분이 대부분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3-in-1 보드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중저가형 TV에 들어가는 부품인데 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세계에 대한 부품을 한 번에 모아서 네. 우리가 하는 화장품도 뭐 올인원 화장품 있다시피 그런 부분도 그 중저가형 TV들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그것도 작년에 좀 부진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쪽에서 본전만 쳐줘도 어차피 ESL이 실적이 다 견인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솔루잉 자체가 이런 파워 모듈 공급 쪽에 좀 강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베트남 쪽에 그 전기차 충전소 만드는 사업을 한 이유가 네. 그런 모닉 피니와 같이 그 충전소에 들어가는 파워 공급 장치를 만드는 게 솔루임이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아마 향후에 내년부터는 이런 충전소 관련도 실적이 계속 크게 견인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원래 이 회사가 메인은 파워 모듈입니다. 파워 모듈이 거기에 이제 전자 가격 표식이라는 게 이제 흑백 형태에서 컬러도 되죠. 네, 컬러됩니다. 그래요. 이게 확장성이 높아지는 건 지금은 유통 채널 우리가 뭐 하이마트나 이마트에서 볼 수 있지만 이게 의류 시장 알고 그 테슬라, 스페이스X 저쪽에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확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병원, 호텔 등등 아마 향후 이런 북미 시장도 지금 인건비로 계속 시장이 시끄러우다 보니까 북미 시장도 좀 커지는 부분이 아닌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ESL 하나만으로도 지금 이마고테가 시총이 3.5조거든요. 네. 그거는 ESL만 하고 있고 하지만 솔렘은 대략 1.2조, 3조 정도 되고 있는데 파워 모듈 사업부도 가지고 있고 전기차 충전 이것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ESL까지 가지고 있는데 1.3조밖에 안 됩니다. 3배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솔루엠 여러 차례 언급이 됐고 시세도 지금 뭐 강하게 붙고 있고 레포트도 때마침 나와서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네. 봤고 두 번째 기업은 저기 뭐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의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오늘 시장이 갭상승을 하시는 바람에 목표가도 그냥 낮게 잡은 건 1차 목표가. 현실적으로는 가격이 좀 맞지 않게 신규 매수가가 좀 차이가 있겠다, 그죠? 네, 오늘 근데 너무 따라잡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충분히 한번 조정 나오게 되면은 즉 가격대에서 잡으면은 이게 추세가 나온다 하면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오늘 고용 애널이 38,000 잡았다시피 1차 목표가 3만 원은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가볼까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네. 네, 이번에 뭐 실적도 물론 플랫폼 이제 매출 성장이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1분기 때는 이제 게임 업체 사실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고 트위치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게임 VJ들이 조금 시장을 끌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위치도 거의 매출 비중 50%가 게임 쪽에 카테고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1분기 때는 사실 뭐 월드컵과 같은 여러 이벤트도 있지 않았었고 이걸 물론 이제 다른 게임에 대한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 쪽은 하반기 쪽에 게임 신작들이 서서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시끄러웠던 트위치 TV에 대한 이제 VJ 이적 현상도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점차 이쪽으로 대한 실적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어제 좀 조사했던 바로인데 전 세계에서 게임 판매가 가장 높은 게 마인크래프트입니다. 네. 저는 항상 그 GTA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인크래프트가 1월 달부터 아프리카 TV 카테고리 1위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 유저들에 대한 활동이나 그리고 최근에 중국 게임 쪽으로 대한 강세들이 선생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임 VJ들의 활동에 따라서 아프리카 TV의 주가가 좀 견인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프리카 TV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2030 더 영한 세대도 그렇지만 MZ 세대 거기에 이제 키워드라는 게 그렇게 대변되죠. 네. 크리에이터, 네, 크리에이터. BJ인가? 네, VJ. VJ. 거기에 이제 별풍선. 네, 별풍선. 네. 근데 이제 그
너튜브 유튜브가 등장하면서 약간 시장 지위가 좀 흔들거렸지만 아직도 뭐 잘 됩니까? 네, 정찬용 대표 못 만나봤어요? 네, 못 만나봤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부대표 부사장 할 때 몇 번 봤었던 것 같은데. 대표로 승진한 다음에 요즘 체제가 어떻게 됐는지 하도 접촉해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도. 아직까지는 아프리카 TV는 근데 저는 어제 좀 그런 생각이 든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유튜브나 이런 아프리카 TV와 같은 회사들이 향후에 좀 광고 수익도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제 네. 여러 유명한 피식 대학이라는 유튜브가 있는데 피식대학. 여기에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라는 주연 배우와 감독이 여기서 촬영을 하더라고요. 오. 이제 공중파가 아니라 네. 오히려 이쪽에 대한 진입이 생각보다 시장이 어떻게 보면 비용도 좀 덜하고 그리고 광고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도 이런 트위치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성장성은 3분기 때부터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 많은 그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이 출연하시는데 네. 배터리에 예, 아저씨 저랑 동갑이시래요. 맞아, 그러실 거예요. 네, 그래요. 저도 한 4번 정도 만났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프리카 TV의 그러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가 좀 보이는 포인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애매한 중립 정도 되겠군요. 네, 중립 정도. 자, 그럼 혹시나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제시를 하실 수 있을지? 뭐 아프리카 TV는 아직까지는 큰 뭐 바스크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가격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아, 한 44,000원대에서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되 44,000원이요? 네. 지금 78,000원인데? 제가 이거 지금 저게 이게, 맞겠죠? 예, HTS가 지금 빵 났습니다. 네, 그 약간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이게 제 가격대 좀 맞는 것 맞는 같습니다. 거겠죠. 예. 네, 지금 현재 78,000원이면은 약 네. 7만 원대 네. 초반 정도를 보시는 것 같고 크게 지금 뭐 따라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 2분기도 제가 봤을 때는 1분기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서두르거나 공격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게임이 언제 신작이 많이 들어오냐? 네. 예, 디아블로가 한 6월 6일쯤에 이제 신작이 들어오고 하반기 때부터 게임이 많이 들어와야 VJ들이 이걸 게임을 하게 되어야 그만큼 별풍선도 많이 쏘고 네.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2, 3분기 때를 2분기 아니면 늦은 2분기, 빠른 3분기 때쯤이면 좀 타이밍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 그래요. 이게 성장에 뭔가 딱 그 확실한 뭔가 이걸 잡아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죠. 자, 중립으로 세 번째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TNC. 효성 TNC, 네. 스판덱스, 예, 스판덱스. 레깅스, 이번에도 실적 잘 나왔죠. 레깅스 맞나? 네, 레깅스 맞습니다. 수영복이랑 네. 기저귀랑 뭐 여러 군데 쓰이는 부분인데 그 레깅스가 워낙 유명하죠. 탄성이 있는 섬유. 예, 탐성이 있는 섬유. 이건 뭐 같은 소재 업체들, 뭐 효성 첨단 소재 쪽에서도 이런 소재들을 끌어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스판덱스 가격은 작년 10월부터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뭐 단순하게 스판덱스 가격이 올라서 이제 주가가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스프레드 차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비디오 원재료가 있는데 이거를 뭐 효성 첨단 소재가 만들긴 합니다만은 스판덱스 가격은 오르고 비디오 가격은 거의 스탠스하게 계속 보수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 차이가 계속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고일수는 줄다 보고 재고일수가 이제 줄어든 계기는 중국에 있는 중소형 업체들이 대부분 가동을 중단하거나 구조조정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스판덱스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이번에 1분기 때 많이 반영을 했었고요. 물론 거기에 따른 건 중국의 경기 그 리오프닝 좀 수혜도 좀 없지 않아 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지금 허성 TN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레깅스나 이런 부분도 많이 판매도 있었긴 했었지만은 뭐랄까요 지금 중국 쪽에서는 이제 하나의 업체 후펑이라는 업체 하나만 작년에 가동률을 올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이게 중국 쪽 중소형 업체에서 바로 당장에 가동을 한다고 해서 가동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은 2분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 당사인들도 이제 허성 TNC를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아마 여기서 최근에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렸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이유는 이제 중국 경기 리오프닝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를 좀 보고 있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도 최근에 스판덱스 가격에 대한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스판덱스만 상징성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뭐 특수 섬유가 많잖아요. 네. 그 뭐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탄소 나노 튜브, 네. CNT라고 하는 게 뭐 산업재도 요즘 뭐 2차 전지에도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를 감싸는 걸로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게 뭐 아라미드 계열 네.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거기에 이제 좀 더 이제 일반적인 게 이제 저기 뭐야 정말 그 이거 스판덱스. 스판덱스. 네. 기타를. 근데 중요한 거는 전기차가 대세잖아요. 네. 전기차의 지금 가장 큰 저기는 물론 이제 배터리가 네. 에너지 용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게 때문에 네. 무게를 가볍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배터리 무게 가볍게 못할 거면은 다른 데라도 가볍게 해야 되는데 가볍고 탄탄한 게 카본이잖아요. 네. 비싸서 그렇지. 슈퍼카들 보면은 카본으로 막 두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전기차 쪽으로는 상당히 그 난제이지만 찾아야 되는 당면 과제라서 효성 TNS TNC 가, 같은 데는 TNC. 네. TNC. 예. 하여튼 뭐 관심이 많이 가네요. 자, 그래서 포인트 정리해 주세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안 아니, 돼요. 일단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이번 실적은 뭐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왜냐면 그동안 주가가 빠졌던 거는 중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에 대한 좀 부분이 3월 초에 있었다 보니까 빠졌다가 이번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역시 중국이다라는 게 좀 보여졌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던 거고, 2분기까지는 그게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봤을 때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제가 신규 매수가를 또 41만 2천을 잡았는데 이게 오늘 또 올라서 또 저러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분히 네. 가격대는 저 가격대에서 잡으면은 결국 실적이 말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런 스판덱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쓰이는 부분이 실생활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중국의 수출이 많아진다. 중국이 제가 알기로 스판덱스 점유율 70%입니다. 70%고 그 효성 첨단 소재가 28%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효성 첨단 소재에서 많이 빨리 이거 원재료를 가지고 오고 수출을 한다 그러게 되면 효성 TNC도 실적인 2분기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효성 TNC 같은 기업들은 일반 개인 선호 종목은 아니고 네. 기관 기관들.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상인데 그들이 좀 조용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하여튼 계속 탐방을 좀 다녀오시면서 좋은 것만 굳이 뭐 얘기하실 필요 없이 네. 이 회사는 안 될 집구석이다 네. 뭐 이런 데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아유.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저는 것 애널리스트 같아서 아니니까. 네, 진솔한 방송을 기대하겠습니다. 탐방 노트였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이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